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음. 34? 아까 뭐였어? 선문차료 상권 몇 개나 있었네. 선문차료 상권 목차 일로 두기 해서 혈맥론, 관심론, 보리달마, 사행론 아까 했죠? 사행론에서 그랬어요. 사행론에서 원행, 수연행, 칭법, 무소구행, 칭법행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에 1번이 뭐예요? 1번이 입도 수행 강요문이고 2번이 논주의락 차별문, 일상평등 무별문, 당농공무 파진문, 절상이연 현허문, 사유관찰 형생문, 반힐란문 현리문. 그 다음에 계시 3개 별상문, 문답현설 3보문. 이것이 지금 한문이 없어서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냥 한 번씩 모아라. 눈으로 스치고 지나가면은 그것 또한 도움이 되리라. 그래서 좋은 인연관계 맺으시라고 했고 10번에서부터 33번까지는 그냥 건너뛰었어요. 너무 많아. 그래서 34번부터 제법 부동 적정문, 제법 인연 무생문, 제법 인연 가유문, 심성광대 무예문, 유지무지 차별문, 명각 불각 차별문, 건립바라 밀다문, 심성원리 별방문, 무생 이변문, 심덕자재 무예문, 수심제법 유무문 이렇게 돼 있는데 경어선사께 없어가지고 이거는 지금 누구 거라 그랬죠? 이철교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최상승론. 또 최상승론은 뭐더라? 최상승론이 있고 완능록이 있고 전신법여가 있고 몽산법어가 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환산 정웅선사가 몽산에게 주신 법어, 동상숭장주가 행각을 떠나는 제자를 보내며 하신 법어, 몽산화상이 대중에게 주신 말씀, 고담화상의 법어, 보제존자가 참선하는 가고 스님에게 주신 말씀, 몽산화상이 커피는 마셨어요. 고원상인에게 주신 말씀. 이게 뭐가 이렇게 많아? 그렇게 많구만. 잘 돼가고 있지? 몽산화상이 각원상에 재밌어 보이기도 하는구만 이게. 근데 어쨌든 간에 다 이거를 할 수 없고 한문도 없고 휴유암 좌선문은 또 볼까? 궁금하네. 우리 휴유암 있죠? 휴유암. 쉬고 또 쉬고? 뭐냐? 쉬고 또 쉬고. 몰라. 그 다음에 선문차려 학원. 얘는 수신결과 진심직설 또 뭐랬죠? 간화결의론 다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참마음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전부 다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라며 또 뭐냐? 11도 있냐? 11이 또 뭐냐? 이게 참마음을 드러내는 근본 공부와 보조공부, 참마음의 공덕, 참마음의 공능, 참마음이 엄청 쓰네. 이 참마음이 한문으로 하면 뭐예요? 진심이라니까. 그러니까 진심직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문이 없으면 참으로 답답해요. 이게 맛도 안 나요. 그래서 참 한문의 고마움이라고 하는 게 이 한문이 있어야 이 선은 공부하는 맛이 납니다. 그래서 참마음이 뭐셔? 진심직설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 2편에 가면 이게 뭐야? 진심직설 자서가 또 뭐셔? 진심직설 자서는
고려국 보조선사 건수정의 결사문, 간화 결을은, 선문 보장록 이렇게 했죠. 어리말, 선과 교, 강사, 승보, 올라, 여성은 또 왜 나와? 발문, 삼정장 아까 했죠. 이현화 했죠. 선문 강요집에 베스. 자, 그 다음에 이루편, 산운편, 음문상구 아까도 나왔었죠. 그 다음에 선문차려연보, 영문요약, 법회 보벌, 어린말. 아이고 복잡해.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넘어가고 이제 해암스님 편. 우리 해암스님 거는 1990년. 그러니까 내가 1980년 2월 14일 날 졸업했는데 대학교를 1990년이니까 한참 뒤에 해암스님이 제가 해암스님 공부하러 다닐 때에 이 책을 펴내셨어요. 그래서 봤어요. 달마혈맹론, 달마관심론, 보조수심결, 보조진심직설, 성문의 경체 이렇게만 썼지 해암스님은 또 그 밑에 선문보장록이 있니 뭐 이상한 것들은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랐어요. 편애님마다 달라요. 경호선사께 아니에요. 이건 다 그냥 제가 책 소개를 하는 것 뿐이에요. 이 책 속에도 인터넷 들어가면 나와요. 선문차려론 조성중기의 승려 휴정이 달마 일에 여러 선사들이 선악의 시심으로 삼았던 글을 모은 선악서로 참선공부에 관심인들에게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경호선사의 내용과는 많이 달라요. 경호선사는 이름이 일단은 뭐예요? 정법안정이에요. 그래도 우리 해암스님이 써놓은 거라 내가 한번 제목만 달마혈맹록에 여기는 이렇게 써놓은 게 되게 공부가 되더라고요. 자, 한번 보시기 바라며 달마혈맹록에 마음밖에 불성이 없다. 맞아? 그렇죠. 마음밖에 불성이 없다. 한문 있으면 좋지만 미혹한 마음으로는 만행을 하여도 윤회를 면치 못한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맨날 스님들 공부해가지고 하한 거 동한 거 몇 원 끊었네 뭐 성만했네 몇 한 거 성만했네 맨날 자랑해. 여기 오시는 스님도 자랑해요. 그런데 만행을 하잖아요. 그죠? 끝나가는데. 그런데 윤회를 면치 못해? 어떤 마음으로는? 미혹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공경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뭘 공경하지 않아야 돼? 뭘 공경하지 않아야 되죠? 부처를 공경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허상에 끄달린 부처의 외형만 보고 공경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는 중과 속인을 구분해야 구분 안 해. 구분 안 해요. 중과 속인을 구분 안 해요. 스님들 속인이라고 깔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이게 5번에 있잖아요. 백정도? 도를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요. 백정도 도를 이룰 수 있다. 5번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달마혈맹론 말고 달마관심론에서 1번이 마음을 관하다. 2번에는 마음의 면연법과 정법의 요인을 갖추었다. 3은 진심은 망으로 인하여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뭐야? 진망이라고 하잖아요. 진망. 착한 법은 깨달음으로 뿌리를 삼는다. 진심은 망으로 인하여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진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경어선상에 했지? 진망이 아님에서부터 왔다 이런 얘기예요. 진망을 떠난 자리다 이런 얘기죠. 진심이 망 때문에 인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냥 진심은 진망이 아닌 곳에서부터 왔다. 즉 진심은 본래 그냥 진심이야. 망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착한 법은 깨달음으로 뿌리를 삼는다 이런 말. 우리가 법을 착한 법을 얻는 깨달음이 있어야 착한 법이 나온다는 거고, 나쁜 법은 그 삼독이 뭐더라? 그 뿌리더라 이런 얘기. 6가지 도덕의 정체 이거 봐요.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미척법 이거겠죠. 그 다음에 삼독의 뿌리를 끊어라. 이 달마 관심론에 나오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는 깨달으면 삼계를 벗어난다. 삼계가 이루어지는 원인. 욕계, 색계, 무색계. 미혹하면 육치가 나타난다. 마음을 거두면 해탈이다. 삼독에 의해서 아승지가 나타나고 삼취정계가 육바라밀을 밝혀주고 마음이 깨끗하면 국토도 깨끗해지고 육바라밀의 이치를 거듭 밝힘. 16번은 법의 젖을 밝힘. 17은 절짓는 법. 18은 불상을 조상하는 법. 19는 5가지 향 피우는 법.
20번은 꽃들 흔든 법. 이거 해암 스님이 이걸 써놓으셨어요. 근데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똑같은 거래. 똑같은 거라 하나 지워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보조 수신결. 보조 수신결은 또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죠? 괴로움을 들어서 참됨을 보이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괴로움과 참됨은 같다 다르다. 괴로움과 참됨은 둘이 아니다라는 거죠. 미혹한 마음으로 돌을 닦으면 이익이 없다. 성인과 범부는 오직 한 길뿐 오직 한 마음을 밝게 성인과 범부는 같다 다르다. 중생은 날마다 한령하면서 그 한 물건을 알지 못한다. 그 한 물건이 어떤 물건? 설사 일물이라 해도 옳지 않습니다. 어떤 물건이 맞는 거? 일물. 지금 듣는 그놈? 일물이죠. 옛사람의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고 깨달음에 의하여 닦는 것이고 한꺼번에 신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깨달음에 의해서 닦는다는 게 이게 도노 점수예요, 아니에요? 보조 수신결은 이거를 쓰고 있어요. 도노 점수를. 나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도노 톤수 뭔데지 뭔 너무 도노 점수야. 깨달았으면 그만이지. 깨달음에 의해서 닦아간다는 건 아직 덜 깨달은 놈 아니야? 덜 깨달은 놈이 아니야. 그래서 이 보조국사가 깨달음에 닦는 거라는 도노 점수를 말하고 있는데 나는 100% 반대. 먼저 활짝 깨닫고 차츰 닦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야. 도노 점수를 이 보조국사 진을이 엄청나게 이걸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지. 나는 보조스님의 이거에 동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활짝 깨닫고 활짝 깨달았으면 그만이지. 뭘 또 닦기는 개뿔. 그래요. 아니. 이것도 2개인 것 같은데 보조 수신걸 2개 들어있네. 하나를 지우고. 네, 지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조의 진심직설. 진심직설을 보면 참마음의 바른이. 요 참마음의 진심이라고 했어 안 했어? 참마음 싹 지우고 그냥 진심이면 좋은데 그지? 진심 직설 바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참마음의 바른 이해, 참마음의 다른 이름, 참마음의 묘한 본체, 참마음의 묘한 작용, 참마음의 본체와 작용은 같은가 다른가? 여기들 한번 볼까요? 본체와 작용은 같은가 다른가? 어떻게 말할까? 그 앞에를 다시 가야 돼요. 참마음의 묘한 본체랬죠. 그죠? 그 다음에 참마음의 묘한 작용이요? 본체와 작용을 따로 갈라놔놓고 5번에 가서는 본체와 작용이 같은가 다른가를 해놨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야 할 부분이에요. 참마음이 미혹 속에 있다. 이거 무슨 말이야? 참마음과 미혹은 같다 다르다. 참마음엔 망혹이 없다? 이 망혹이 뭘까? 망령된 그것이 없다. 참마음에 닦는데 4가지 위의 참마음이 있는 곳. 참마음은 죽지 않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자세히 진심직설에 들어가서 읽어보시고 거기서 답을 찾도록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11번에 참마음의 주된 노력과 보조가 되는 노력.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주노력, 보조 노력이구만. 참 제목만 봐서는 탈락인 것 같은데 그죠? 참마음은 주와 보조가 없어. 참마음의 공덕, 참마음 공부의 진행, 참마음은 아르마리가 없다. 참마음에 가는 거. 제목만 봐서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탈락이야. 이게 누구 거죠? 해암스님 거야? 해암스님 거네. 내가 그때도 마음에 안 드는데 또 보니까 또 마음에 안 드네. 제목을 잘 달아줘야지. 보조 진심직설. 이거 2개네? 아이고 좋아라. 2개죠? 앞에 했잖아. 옳지 옳지. 2개 다죠. 옳지. 그리고 얘가 이렇게 양이 많더라고. 11장 법어 12장 선경어. 이거 다 빼먹은 것 같아. 그냥 급하니까 빨리빨리 그냥 대충 지나가라고 장만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직설 수신경까지는 봤는데
정의 결산문에 그 상세는 안 써놨고, 원동 성불론도 상세는 안 써놨고, 간화 결의론도 상세는 안 써놨고, 선문 보장론도 상세는 안 써놨어요. 관심 있는 분은 알아서 보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호선사의 정법안장은 선문차려, 정법안장이 선문차려는 경호선사가 1903년 10월 해인사 태설당에서 정법안장서까지 수록해서 그 책의 편찬을 완성해 놓았고, 1907년, 1908년 개간해서 선문차려가 개간되었고, 경호선사는 선문차려가 다시 한번 세상에 빛을 보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존말로 할 때 선문차려라고 하지 말고 뭐라 그래라, 정법안장이라고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어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경호선사의 그 의도를 왜곡시킨 거예요. 경호선사는 선문차려의 그 중국의 것을 떠나서 우리 조선불교에 독립된 그거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토로 선문차려를 하면 뭐 하려고 해? 이 선문차려에는 저기 조선의 그 저기 승려들 이름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법안장이라고 존말할 때 하세요. 예? 가가. 맞아? 선문차려의 저자는 경호선사가 아니고 서산대사다라는 이설이 낭설이에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서산대사도 선문차려를 펴냈더라고요. 근데 경호선사는 선문차려가 아니고 정법안장이죠. 어느 저자의 잘못된 오해로 경호선사의 선문차려의 저자가 경호선사가 아니고 서산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오류는 신역 선문차려 서산대사가 백영성이가 번역을 했더라고요. 서산대사를 언급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서산대사의 선문차려는 있었다고는 하죠. 근데 지금은 전하지는 않아요. 근데 원래 선문차려라고 하는 것은 선문의 경책이 되는 중요한 선어록을 요록으로 철철철철이, 철자는 철철철철이에요. 엮어서 만든 책을 말하는 것으로 경호선사는 선문차려를 닮았지만 뭐더라? 정법안장이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물론 경호선사는 대선지식으로 선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요번을 놓고서 선문차려의 의미를 살려 책을 읽었지만 그 제목은 선문차려를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정법안장이라고 했다니까. 그래서 새로운 이름으로 탄생시키니 그것은 바로 오늘날 대중이 말하는 선문차려로서 경호선사 편제 정법안장이다 이런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경호선사의 잘못된 경호선 남을 따라하는가 그런 걸 하질 않아요. 설령 그것도 있잖아요. 왜 뭐 열반성도 무슨 뭐 반산보적, 그게 아니죠. 반산보적을 싹 뒤집어가지고 빼내고 새로 고치고 했는데, 이 정법안장도 똑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시각으로 경호선사에 대한 자세한 확인도 거치지 않고 무조건 경호선사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의 소행은 단호히 처벌돼야 하고, 우리의 화학들은 위대한 경호선사 인물됨을 존중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바람직한 자세가 확고부동하게 확립돼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각지 경호선사를 지켜내는데 우리가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선문차려는 이 조선 말기의 선승 경호가 전차는 우리나라 불교 선학의 취진으로서 이권 일책의 이책이랬는데, 활자본으로 상고는 1907년 청도 운문사에서 개간해서 종래 범어사에 옮겨왔고, 학원은 범어사에서 개간했고, 그래서 중국 찬술 13편이 연결되어 있고, 혈맹록은 달마설이라는 것도 말했는데 또 나오네. 예, 그래서 이거는 신수대사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신수대사라고 하지 마세요. 또 사행론 지나가. 또 학원 여기다가 다 했죠? 네, 지나가. 또 이거는 아까 하고 뒤에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경호선사의 이상을 무너뜨리는 확인되지 않는 유언비는 더 이상 달조하지 않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사부대중 모두는 위대한 선지식 경호선사의 위상을 바로 세워놓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약속. 네, 약속. 세 개가 같아요? 오 마이 갓. 좋아요. 이것도 색칠하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그냥 힘들었을 텐데 속상한. 얼마나 힘이 드는지. 1898년 남쪽으로 초대받고 들어와 허무사의 조실이 되고, 이어서 해인사의 조실로 추대되니 이때부터 경호선사는 선풍을 일으키는 그 속도는 그야말로 일대 광풍전후 선의 광풍은 영원함 일대를 휩쓰니, 경호선사가 북으로 떠나기 전까지 5년여 동안 그 적은 선원을 180여 곳을 개설하는 한국 선불교 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게 경호선사라 이런 말이죠. 이때 경호선사는 개인적인 세속 인연에 얽혀서
정신적으로 극심한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는 전봉준 장군과 철암매부의 사돈관계에 얽혀서 전봉준 장군이 1894년 주동에도 일으킨 갑오동학농민 운동이 공주금치에서 크게 대패하고 실패를 끝나서 전봉준 장군은 1895년 3월 30날 종로 천옥사에서 형장의 실로 사라지는 교수형을 당하고 말했죠. 우리나라 교수형 1호가 전봉준이에요. 아이고 힘들어. 전봉준 장군의 사형 장면을 고스란히 지켜보며 그 시체를 부대에 담아서 들쳐고 사형장을 보자 나온 자가 경호선사로 추정되는 가운데 아직도 전봉준 장군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그 후 삼족을 말하는 반열에 속해 있던 경기령 경호선사는 그야말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이 일본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어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괴롭고 공포스러운 나라를 지내고 있었더라 이런 말이죠. 그러나 이때 대중은 아무도 그의 고통을 알지도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간간히 경호선사가 술을 마시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는데 대중을 결코 관대하지 않았고, 그래서 경호선사는 벙어리 된 것으로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면서 술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대중에 보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죠. 슬픈 이야기죠. 똑같은 것 같으네. 지우세요. 그리고 이거 있죠. 도노수 동불이요. 도노, 뭘로 깨달은 것은 비록 숫자예요. 비록 동불, 부처와 동일해. 그렇지만 다생, 습기생, 다생, 누구업으로 남긴 그 습기가 있어서 살아있다는 말이야. 습기가 살아있어. 물로 단박에 깨쳐가지고 부처가 됐어. 그런데 그동안에 수없이 살아온 생에서 익힌 습기가 금방 사라지질 않아. 그런 말이죠. 파상용이요. 바람은 잔잔하나 바람이 고요할 정자예요. 바람이 고요하고 쉽고자 하나 이런 말이지. 사실은 바람이 고요하고 쉽고자 하나 파도가 오히려 상자야 이거는요. 바람은 잔잔하려고 그러는데 바람이 그냥 지가 먼저 파도가 지가 먼저 솟구쳐요. 오히려 솟구칠 용자죠. 풍정파상용이요. 바람은 고요하려고 하지만 파도가 오히려 이렇게 솟구칠 용자. 솟구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깨친 자가 내가 깨쳐가지고 말이지 좀 생각을 가다듬으려고 하는데 전생에 있었던 그 습기가 막 벗어나서 막 솟아나? 오냐? 그래서 그래요. 중요한 말이죠. 리현이라고 해요. 이현염유침이요. 이현이 나타날 현자죠. 생각이 오히려 침노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치는 분명해. 내가 깨달았으니까. 근데 이치는 분명한데 내 마음속에 생각이 오히려 막 침노해버려가지고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뭐 때문에? 타생노구에 습기 때문에. 그런데 경호선사가 술 먹고 뭐하고 한다고 그 누구죠? 진진응이가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이 말을 해줘요. 이복에 도노수 동불이요. 다생습기생이니 풍정파상용이고 이현염독침이라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런 말도 있지 않아? 근데 이 말이 어디에 써 있죠? 보조의 수심결에 써 있는데 이 말을 또 전부 경호선사가 썼다고 그냥 소문이 파다해가지고 봐라 경호선사가 깨쳤다고 하는데 자기도 전생 습기 때문에 그거를 제어할 수 없다고 하잖아?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런 젠장. 근데 그거 김태읍 걸 자세히 읽어보면 그 누구한테 진진응 강백한테 이런 말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도 있지 않은가는 이 말은 수심결에 그대로 있더라 이런 말이야. 내가 이것도 밝히려고 이걸 써놓은 것 같은데 아주 징글징글해요. 이거 밝히다가 끝나게 생겼어. 경호선사 뒷바라지 하다가 나는 죽었노라. 알았지? 나 죽으면 경호선사 뒷바라지. 다 써있네 여기 또. 1901년 경호선사는 화엄사에서 진진응 강백을 만나가지고 진응강백 답송이라 해서 진응강백에다가 답송을 써줘요. 근데 하필이면 이걸 써준 거야. 하여튼 경호선사도 참 대단해요. 그런데 써주긴 징그럽게. 왜냐하면은 이거를 경호선사가 왜 이 말을 써줬냐면 진진응강백에 묻는 답에 정확한 답을 하기 위해서 쓴 거야. 스님은 깨달았다면서 왜 맨날 술만 보면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화상은 말이지 그 어린 애들을 말이지 한 겨울에도 마당에 마루에 앉혀놓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어떻게 이학대사가 스님이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니까 그래? 그래 그러면은 이거 한번 읽어봐. 내가 이런 심정이거든. 이 얘기야 지금. 뭘로 깨달으면 빛즉 부처 같지만
수 없는 생의 기원습기는 살아있어서 바람이 찬잔하고자 하나 오히려 파도가 먼저 솟구치고 내가 이치의 머릿속에 탁 깨쳤었는데 생각이 먼저 엄습해버렸나. 이 탑성시 의미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다섯 뇌곡으로부터 이어온 환체, 즉 상체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깨달았다 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삶의 업보이다 라는 걸 했는데, 상체를 향하는 이들은 극히 드물다 이런 얘기야. 근데 확철대오에서 도리니는 경험을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필연의 법칙이다라고 경허선사가 하는데, 이거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그러니까 이 경허선사가 그 만공한테도 그 말했잖아요. 만공 스님이 뭐라 그래요? 그 밀시와 파시 있잖아요. 밀시와 파시, 그죠? 경허선사가 아마 파시를 그 파전을 좋아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술 좋아하니까 이제 그 아유 스님 저는 술이 있으면 먹고 파전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어요.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뭐래요? 아유 자네가 언제 그렇게 공부가 돼가지고 그렇게 높이 깨달았나? 나는 술이 먹고 싶으면 밀씨를 심어갖고 밀씨를 걷어가지고 나는 술을 꾹 짜서 먹을 거야. 그리고 파전이 먹고 싶으면 파를 심어. 네? 파씨를 뿌려가지고 파를 심어가지고 걷어가지고 파전 만들어 먹을 거야. 이러니까 그냥 만공스님이 그냥 기절 초풍을 해. 그래서 그게 그 말이에요. 상대가 원하는 답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진지는 강백한테 그걸 써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백장이 말했듯이 백장이 또 뭐가 유명해요? 깨친 자의 몫이란 뭐예요? 깨친 자의 몫이란 불락인과요 불매인과요. 이거 참 중요한 말이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깨친 자는 불락인과가 아니에요. 다 받는다니까. 뭐 깨친 자라서 도장 찍어가지고 너는 깨쳤으니까 전생업보가 전생업보를 사하노라? 에이 그 천만의 말씀 다 와. 그런데 뭐해? 불매인과죠. 나는 인과에 매이지 않는다야. 어둡지 않다 이 말이지. 어두울 매자죠. 그러니까 이 경허선사가 당신이 그 어디서 비안도에서 이것이 바로 전생의 어변이로다. 알아. 이게 전생의 어변이라는 걸. 누구랑 얽힌 게? 천봉준하고 얽혀가지고 도망다니는 이게 전생의 어변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동안 이 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게 학계에서는 경허는 유랑이 똥부터 이미 자신이 비록 도를 깨쳤다 할지라도 전생에 습기가 남아 썩어달리고 있으면 솔직히 고백하겠다고 다른 분들이 다 적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경허의 선사의 참경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진면목을 모르는 자들의 학기들의 안목일 뿐이고 이 시는 경허선사의 작품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대부분이 경허선사의 작품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99.9야. 그게 아니고 이거는 포조진을의 수신결에 언급돼 있어요. 그래서 선문차료 이걸 왜 썼는가 했더니 선문차료 제3권에도 있답니다. 선문차료 제3권에도 실려있고 지금부터 보조수신결의 내용 중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일부분을 살펴보기를 한다. 아따 후연지 최고다. 이거 왜 써놨냐. 대단해요. 수신결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 거를 이제 뽑아낸 거야. 보조수신결 어디에 13회 써있나 보죠. 중시 오후 점수 깨달은 후에 점점 닦아간다는 거죠. 도노점수냐 도노점수에 아니야. 그래서 도노점수를 말하는데 깨달은 뒤에 차츰 닦는 법을 거듭 보였더라 이런 얘기요. 여기에 써여가지고 어디에 써있냐. 요 부분이 어딨죠? 뭐라고 써요? 어디에 나와 있어? 여기에 있나 보다. 여기 뒤에 나오네요. 그래서 이 앞부분을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지. 또 해석까지 다 해놨네. 그 앞부분에 있는 한문에 대한 해석이에요. 물음이라. 이럴 때도 공부하면 좋죠. 이미 이런 이치를 깨달아 다시 계급이 없을진데 어찌 뒤에 닦아서 차츰 익히고 차츰 이르는 절차가 필요하리요. 이거 궁금해 안 궁금해? 이게 누구나 다 궁금하죠. 그죠? 아주 잘 써놨어. 재밌어 이거. 궁금하지 당연히. 다 깨쳤는데 뭐 달라고 다시 또 익히고 차츰 이룬다는 그게 왜 필요해? 하니까 대답이라. 잘 봐요 여러분들도. 맞나 깨친 뒤에는 차츰 닦는 이치를 전에 이미 구족히 말했거늘 아직도 의역을 풀죠. 이거는 이제 보조가 대답하는 거예요. 앞에 물음은 어떤 학인이 물었겠죠.
아니 스님이 왜 도노 점수를 자꾸 하세요? 깨달았으면 그만이지 뭐 뒤에는 왜 닦아요? 이러니까 이제 그 보조 진울이 대답을 한 거야. 깨친 뒤에 차츰 닦는 이치를 내가 이미 전에 구족기도 아주 그냥 구구절절히 말을 했는데 아직도 의혹을 못 풀었냐? 그래 내가 다시 설명하다 해갖고 다시 설명하니 무방하리니 그대는 마음을 밝혀 자세히 들으라. 한번 들어보세요. 범부가 끝없는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도 지옥아기 죽생이가 쳐서 아수라에 헤매되 태어나고 오고 죽으며 가는 사이에 아상 내라는 고집을 굳게 집착하여 전도된 망상과 종자로 혼습된 무명과 겁으로 오랫동안 성품을 이루었으므로 비록 금생에 이르러서 자기의 성품이 본래 경족해서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깨달았으나 묵은 습성을 끝내 갑자기 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역경과 순경을 만나면 성냄과 기쁨과 울고 그러며 어지러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거친 번뇌와 미세한 번뇌가 예전과 다름없는 이 반야로서 공력을 들이지 않으면 어찌든 이 무명을 물리쳐서 그 계시는 경지에 이를 수 있으려. 이게 맞나? 그러니까 지금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전생에 그렇게 했는데 습기가 남아있으니까 다시 닦으라라는 건데 나는 반대. 한순간에 사라진다니까. 한순간에. 뭔 습기가 왜 남아? 한순간에 사라지지요. 나는 반대. 그 다음에 다시 또 그러면 뭐 들라고 닦고. 그래서 다시 또 말을 하니까 일러 말하기를 활짝 깨달으면 부처와 같으나 이거 나오죠. 여러 생의 습기가 깊은지라 바람이 멈춰도 파도는 여전히 솟구치고 진리가 나타도 망령을 나도 취임한다. 이게 그 얘기가 되네. 그 얘기죠. 이런 말이 수신결에 있더라. 들어봤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일부러 이 말을 해주는 거죠. 그렇지만 경허선사는 이게 아니에요. 그냥 도노 돈수죠. 이런 말 있잖아. 이래가면서 이제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여기에 대한 반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뭐라고 그래요. 대해종고. 이제 대해종고가 누구예요? 대해종고는 가나선의 창시자요. 그러면은 종고는 또 뭐라고 했을까? 또 대종고가 말하기를 간혹 영리한 부리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이 일을 깨닫고는 문득 소라다는 생각을 해서 더 닦지도 않다가 날이 오래고 달이 깊어지면 전과 같이 떠돌다가 윤회를 면치 못한다 하시니 어찌 잠시 깨달은 바가 있다 해서 다시 닦는 일을 던져버리리요. 그러므로 깨달은 뒤에는 오래오래 밝히고 살펴서 망념이 일어나거든 도무지 다르지 말지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임을 말하는 거. 오후 보임. 깨달았는데 아주 그 영특한 자가 한순간에 팍 깨달았어요. 이거는 우리 해암스님도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으니까 뜸들이라는 거죠. 뜸을 계속 들여서 경허선사가 보임을 5년 하셨잖아요. 더 이상 나한테 이런 게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해서 완전해지면은 그때 이제 완전한 깨달음인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보임의 뜻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임의 뜻을 말하고 있죠. 그 얘기를 지금 대종고선사가 했더라 이런 얘기요. 그래가지고 아까 전생습기 나왔었죠. 차츰차츰 닦아가라는 거. 그게 보조 수신글에 있다는 거를 확인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언제까지 해라. 언제까지 뭐요? 덜고 또 덜어서 더 할 것이 없는데, 이게 중요하죠. 덜고 또 던다는 건 뭐야? 방아차게 뭘. 그래서 내가 방아차게 잘 됐다고 했어? 뭐냐? 방아차게 할 것도 없는 경지가 방아차게 없는 것이 더 할 것이 없는 것이 방아차게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전하리니 천하의 선지식이 깨달은 뒤에 무구행을 한 것이 이것이라 이런 말이지. 자, 무구행을 보면은 뭐예요? 길을 먹자예요. 소를 길러요. 수행이라는 거죠. 비록 나중에 닦는다고는 하나 망념이 본래 공하고 심성이 본래 맑은 줄을 먼저 이미 깨달았으므로 이게 중요했다니까. 이게 나중에 닦을 것이 없어요. 왜냐? 망념이 본래 공하다는 걸 깨달았고 신성이 본래 맑은 줄을 먼저 이미 깨달았는데
뭐를 다시 해? 그러니까 뒤에 말이 중요해요. 악을 끊는다고 내가 하지만 끊을 것이 없어. 끊을 것도 없고 선을 닦는다고 하지만 닦을 것이 없단 말이야. 이게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닦고 참으로 끊는 것이다, 이런 말이요. 이렇게 말해야지. 그러므로 말하기를 비록 만행의 만행 갖가지 수행이죠. 골고루 닦는다 하여도 오직 뭐를 무념을 조종으로 삼다기. 누가 말한 거예요? 육조 해능이에요. 이게 육조 해능의 무심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능이 짱이지 뭐. 해능이 짱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무심으로 삼는, 무념을 종으로만 삼는 무심종, 무념종. 네, 이게 말하는 거니까 만행을 닦는다 해도 닦아도 닦을 것이 없어? 뭘로 닦아? 뭘 닦는 게 아니고 무념으로 닦으면 그게 종이다, 이런 말이죠. 종조죠. 네. 대단한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한 그 시는 어디에 들어있더라? 보조에 수신결에 들어있더라 확인했죠? 앞으로 딴소리 하지 마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처럼 활짝 깨달으면 부처와 같아나 여러 생의 습기가 깊은지라 바람이 멈추어도 파도는 파전이 촉구촉구 진리가 나타나도 방념은 아직 침입한다 하였으나 수신결의 글귀를 김태의 인간경의 평전은 이렇게 기술했어요. 경허선사의 작품을 알려주는 이 지능강백 답송은, 답송이라는 건 뭐야? 지능이 뭐라고 하니까 답을 해준 거죠. 그 기원과 함께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글귀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수신결 내용을 경허선사의 지능강백에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경허선사 글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내용 역시 김태의 인간경의 평전의 내용으로 그 당시 지능강백의 경허선사가 주고받은 원본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뭔 놈은 또 원본 내용까지. 언제 끝나? 그래서 이게 부제 39. 아이, 그 내용인데 이거 그냥 지나갑시다. 그때 옛날에 했어. 귀찮네 이거. 그리고 엄청 끔찍해. 하여튼 지능대사와 지능강백과 경허선사가 주고받은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다음 것도 또 그 이야기. 그 다음 것도 요거는 한번 해보지 뭐. 하나 넘기시고 그래. 보통 솔직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이 있는 자가 그리고 보통 아랫사람에게 윗사람께 사실을 고하고 용서를 바랄 때 하게 되거나 또는 친분이 두터운 사이에서 허물 없이 주고받는 법이라는 게 상식인데, 하지만 경허는 지능보다 하자도 아니고 허물 없는 사이도 아니에요. 처음 만나는데 뭔 개뿔어 허물 없어. 안 그래? 경허선사가 우연히 그 어디요, 송강사 차안당인가 어디 들렸다가 그 저기를 수도암, 차안당이네. 거기 어디가? 천은사 수도암에서 만났다고 하더구만요. 경서가 천은사를 가시잖아요. 가서 천은사 뭐예요? 불량개설을 써주시고 거기에 아마 진지능 강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렸는데 진지능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허선사에 대해서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라는 내용을 쓰고 있죠. 처음 만난 사이예요. 그래서 허물 없는 사이도 아니고 즉 깨친 자의 안목에서 나오는 수준 있는 글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진지능이가. 진지능이는 안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경허선사를 개무시했어요. 뭐냐? 근데 뭐 나중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진지능이도 경허선사 제자가 됐더라 뭐 이런 얘기 있죠. 다만 경허선사 스타일로 항상 경허선사는 상대가 말하면 거기에 대꾸를 같이 호응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살인의면을 묻고 있는 만공에게 스님 살인하셨습니까? 저한테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이 일을 해결합니다. 하니까 경허선사가 만공한테 뭐라 그래요? 기 좀 빌려, 기 좀. 그래, 내가 죽였다. 너하고 나만 알자잉.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냥 바로. 그거랑 똑같으죠. 이 진지능도. 진지능이 그냥 경허선사를 뭐라고 하니까 그 말을 해준 거예요. 아까 그 시. 깨달았어도 습기가 남아있더라. 이렇게 아무런 두려움이 거침없이 말하듯 이 사람 지능, 자네는 명색이 강사이면서 그렇게도 보는 것이 없단 말이냐? 이렇게 서슴없이 당당히 말했던 것이다. 물론 이 답은 솔직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이 경허선사가 진지능 강백에게 명색이 강사하면서 그렇게 보는 눈이 없냐? 아이고 딱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다 이 부분은 다만 깨친 자 이거 했네? 아까 한 거죠? 지워버려. 요거
이건 지우시고 크크크크. 그렇다 경어는 이거 두 개인 것 같아. 달라요? 이씨, 지나갈래. 기짜네. 하나 남겨. 언급했어? 여기는 확정이 없어? 아휴, 나도 모르겠다. 조금 달라? 한 채도 나고 뭐 그러네. 그러네. 그럼 한번 할까? 그렇다 이 부분은 그렇다 이 부분은 다만 깨친 자의 몫으로 불락인가가 아닌 불매인가를 수용할 뿐인 것을 증명하는 경어의 선지다. 그리고 이 시는 사실 경어 자신이 직접 지은 자작시가 아닌 보조의 수신결에 되는 내용의 인용일 뿐으로 경어 자신의 수행 탕태를 직접 드러냈다는 오해는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경어가 지금 미쳤어. 이것은 경어의 수급을 두둔하는 일지의 글에서도 그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일지는 또한 인간의 수급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깨달음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라고까지 단정했고 이런 연구에서 필자는 경어의 얘기는 다만 한 채를 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은창하는 또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갖고 경어선사를 진흙탕으로 몰아넣고 있죠. 순전히 자신의 수준에서만 접근한 안목으로 진정한 경어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이거 하나 더 하고 끝내야 되겠네. 그런데 경어는 그와 같은 사실을 구례 화엄사 강백인 진진은과의 대화에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역시 김태읍을 인간경어에 실려 있는데 두 사람은 서로 한번 만나보고자 했던 차에 만난 거지 친하지도 않아. 경어가 화엄사 수도함에 가서 진진은과 화엄경의 이체에 얘기해서 법담을 했는데 진진응은 강백이니만큼 엄청나게 이 화엄경을 또 잘해요. 거기에 못지않게 경어선사도 엄청 잘해. 마음이 상통하여 경어는 수도함에서 며칠을 머물렀다고 한다. 이 수도함은 천은사 수도함이에요. 경어화상은 이 수도함에서 며칠을 유숙하게 되는데 역시 추색에 빠져서 다시 되면 술을 받아오다고 조르고 밤이 되면 주막 여자를 불러오라고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어쨌든 여기에서 일단 끊도록 하겠습니다.